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전주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초반 달러원 환율은 FOMC를 앞두고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인한 금리 동결 기대와 또 글로벌 위험 선호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점도표 상향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또 FOMC 이후 유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22회의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더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화 강세, 또 달러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하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3월 이후 처음으로 1270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다 좀 방향성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예상대로 미국은 좀 건너뛸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이었고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매 분기마다 나오는 연준위원들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죠. SEP라고 얘기하는데 이 SEP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준이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예상대로 이제 5.6%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1에서 5.6%로 이 얘기는 적어도 6월에는 동결하지만 앞으로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5.6%면은 제가 봤을 땐 좀 매파적이다. 5.5 이하로 가면은 상당히 완화적이다라고 봤는데 5.6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5.6% 제시했는데 오히려 미국 금리는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연준이 두 번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의구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말에 있을 다음 해가 7월 말에 있는데 7월 달에는 한 번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회의가 9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9월이면 이제 거의 하반기 뒤로 가는 그렇죠. 부분인데 9월 달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물가는 더 낮아질 거고 고용도 좀 슬로해질 거고 경기는 더 약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달 인상은 하더라도 9월은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연준이 두 번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한 차례 인상하고 끝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 하락하고 달러에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로 22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결하고 유로는 올렸기 때문에 미국과 유로의 금리 차는 좁혀졌거든요. 유로 라가르드 이제 22 총재는 더 강한 이제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이제 8월 회의에서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보고 있는데 내리는 쪽은 미국이 더 앞서서 내릴 것이다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시장 예상에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거의 이제 긴축의 막바지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달러 약해지고 위험 선호가 좀 이어지면서 이 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투자 심리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네, 네. 달러원 환율도 좀 내렸잖아요. 맞아요. 이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 있을까요? 이번 주,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뭐 FMC, 뭐 ECB 너무 컸죠. 빅 이벤트가 있었고,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종료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좀 안도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 선진국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지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20일 날 오전에 예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그 인민은행이 이제 영레포 금리를 낮췄어요. 10bp 정도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로 0.2%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는 뭐 4%, 5%인데 중국은 현저히 낮아요. 생산자 물가는 전년비로 마이너스 4.6%.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중국이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약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아마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대출금리, 예대금리 모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일 날은 이번에 한국 쪽에서 이제 20일 수출입 동향이 나와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 수출입 동향은 지난달보다는 더 좀 개선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이제 6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먼저 나왔는데 10일 동안의 수출입 동향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1.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0% 감소했는데 이번에 좀 늘어났어요. 네. 수입은 한 20% 정도 줄어가지고 실제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같은 기간에 기록했던 게 40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아마 무역 수지, 그러니까 20일까지의 수출입도 제가 보기엔 적자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다. 뭐 한 10에서 15억 달러 대로 6월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도 지난달 21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거보다 한 절반 수준 10억 달러 내외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날 중국의 예대금리가 좀 인하하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6월 달 그 다음 날 이제 우리나라 6월 20일 동안 수출입이 예상보다 전월보다 좀 나아진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마 중국과 한국의 지표가 좀 시장에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27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트렌드를 이어나갈지 이번 주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제 빅 이벤트, 6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FMC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난하게 좀 지나갔죠. 달러 약세를 보였고, 환율은 12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과 한국 쪽에서의 약간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나 위험 선호 때문에 원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변국 통화, 아시아 주변국 통화인 뭐 일본 엔화, 그다음에 중국 네. 위안화, 대만 달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약세예요. 네. 달러 대비로. 그래서 그런 주변국 통화나 아시아 통화 약세 때문에 원화가 더 강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로 하단은 1260원, 상단은 1290원 정도 예상하고요. 유로원 환율은 이제 달러 대비 유로화하고 원화가 동조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단은 1365원, 상단은 1395원 정도 예상하고요. 엔원 환율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예요. 그래서 엔원 환율은 890원에서 상단은 935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